강원도의 깊은 산골. 2025년 가을. 약국 문이 열리며 바람에 실린 단풍잎이 바닥에 흩어졌다. 민수, 47세. 한국인. 는 카운터 뒤에서 숨을 고르며 낯선 손님을 맞을 준비를 했다. 24년 전. 그의 삶은 무너졌다. 2001년. 민수가 사랑했던 남편 재혁과 함께 입양한 새 쌍둥이 지훈. 은채. 태영과 갑작스레 사라졌다. 그날. 서울의 번잡한 시장에서 장을 보던 중. 단 몇 초의 방심으로 새 아이는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 민수는 그 순간을 잊을 수 없었다. 재혁의 절망에 찬 눈빛. 서로를 부여잡고 울던 그들의 손. 그리고 끝내 찾아오지 않은 아이들. 민수와 재혁은 새 아이를 찾기 위해 모든 것을 바쳤다. 집을 팔고, 직장을 그만두고, 전국을 헤매며 전단지를 붙였다. 하지만 세월은 무자비했다. 재혁은 결국 병으로 세상을 떠났고, 민수는 홀로 강원도의 작은 마을로 내려와 약국을 열었다. 약국은 그의 생계 수단이자 아이들을 잊지 않기 위한 마지막 끈이었다. 매일 밤 그는 새 쌍둥이의 사진을 꺼내보며 기도했다. 살아만 있어줘. 그것만으로도 충분해. 그날 오후 약국 문이 다시 열렸다. 새 젊은이가 들어왔다. 지훈, 24세. 한국인. 남성. 은 키가 크고 강인한 체격을 가졌지만 눈빛엔 깊은 외로움이 묻어 있었다. 은채, 24세. 한국인. 여성. 는 밝은 미소를 띄었지만 어딘가 불안한 기운이 감돌았다. 태영, 24세. 한국인. 남성. 은 조용하고 내성적이었으며 손에 든 낡은 책을 꼭 쥐고 있었다. 그들은 서로 다른 삶을 살아온 듯했지만 얼굴 생김새는 놀라울 정도로 닮아 있었다. 민수는 순간 숨이 멎는 듯했다. 약 좀 주세요. 지훈이 무뚝뚝하게 말했다. 그는 감기약을 찾고 있었다. 민수는 떨리는 손으로 약을 꺼내며 그들의 얼굴을 훔쳐보았다. 심장이 쿵쾅거렸다. 혹시 어디서 왔나요? 민수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은채가 웃으며 답했다. 저희요. 서울에서 왔어요. 그냥 여행 중이에요. 민수는 그들의 눈을 보았다. 지훈의 단단한 눈빛. 은채의 따뜻한 미소. 태영의 수줍은 시선. 그의 머릿속에서 24년 전의 기억이 폭풍처럼 몰아쳤다. 새 쌍둥이의 어린 얼굴이. 그들의 웃음소리가. 지금 눈앞에 이 젊은이들과 겹쳐졌다. 너희. 이름이 뭐지? 민수의 목소리가 떨렸다. 지훈이 눈썹을 찌푸리며 대답했다. 왜 그러시죠? 그냥 약만 주시면 됩니다. 하지만 민수는 물러서지 않았다. 제발. 말해줘. 너희 이름이 뭐야? 그의 목소리엔 간절함이 담겨 있었다. 은채가 머뭇거리며 말했다. 저는 은채예요. 이쪽은 지훈 오빠.
그리고 태영이에요. 그 순간 민수의 세상이 멈췄다. 이름까지 똑같았다. 그의 손에서 약병이 떨어져 바닥에 굴렀다. 너희. 2001년에 서울 동대문 시장에서 민수는 말을 잇지 못했다. 세 젊은이는 당황한 표정으로 서로를 쳐다보았다. 아저씨. 괜찮으신가요? 태영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민수는 고개를 저으며 눈물을 참았다. 너희. 혹시 입양된 적이 있니? 그의 질문에 세 사람은 동시에 굳었다. 지훈이 날카롭게 쏘아보며 말했다. 그런 개인적인 질문은 왜 하시는 겁니까? 민수는 숨을 고르며 말했다. 미안하다. 하지만 너희가 내 아이들일지도 몰라. 그의 목소리는 갈라졌고 눈에는 눈물이 고였다. 세 사람은 충격에 빠졌다. 은채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그게 무슨 말씀이시죠? 민수는 약국 문을 잠갔다. 그리고 낡은 서랍에서 오래된 사진을 꺼냈다. 새 쌍둥이의 어린 시절 사진이었다. 이걸 봐줘. 그는 사진을 내밀었다. 지훈, 은채. 태영은 사진을 보며 숨을 삼켰다. 사진 속 세 아이는 그들과 너무나 닮아 있었다. 이건 우리예요. 은채가 속삭였다. 태영은 사진을 손으로 만지며 눈물을 흘렸다. 지호는 여전히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민수를 바라보았다. 아저씨가 우리 아빠라는 증거가 있나요? 민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DNA 검사라도 하면 돼. 하지만 내 심장이 너희를 알아봤어. 그의 말에 약국 안은 침묵으로 가득 찼다. 이야기는 여기서 시작된다. 민수와 새 쌍둥이의 운명적인 만남은 그들의 과거와 상처, 그리고 숨겨진 진실을 드러내는 여정의 첫걸음이었다. 민수는 왜 아이들이 사라졌는지, 그들이 지난 24년간 어디서 어떻게 살아왔는지 알아내야 했다. 그리고 지훈, 은채, 태영은 자신들의 뿌리를 찾는 과정에서 서로의 상처와 사랑을 마주해야 했다. 민수는 약국 카운터에 기대어 숨을 고르며 세 젊은이를 바라보았다. 그의 심장은 여전히 쿵쾅거렸다. 지훈, 은채. 태영은 사진을 내려다보며 서로 다른 반응을 보였다. 지훈은 여전히 경계심이 가득한 눈빛으로 민수를 쳐다보았고, 은채는 혼란스러운 표정으로 사진을 어루만졌다. 태영은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이 사진, 정말 우리일까요? 은채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그녀의 눈에는 호기심과 두려움이 섞여 있었다. 민수는 조심스럽게 대답했다. 너희가 2001년에 사라졌을 때 3살이었어. 그때의 기억은 없을지도 모르지. 하지만 난 너희를 잊지 못했어. 지훈이 날카롭게 끼어들었다. 그렇게 쉽게 믿으라고요? 갑자기 나타나서 우리 아빠라고 주장하는 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그의 목소리엔 분노와 불신이 담겨 있었다. 민수는 그를 바라보며 침착하게 말했다. 너희를 비난하려는 게 아니야. 그냥 진실을 알고 싶을 뿐이야. 태영이 처음으로 입을 열었다.
저희는 입양된 거 맞아요. 하지만 부모님에 대한 기억은 거의 없어요. 그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그 안엔 깊은 슬픔이 묻어 있었다. 민수는 가슴이 찢어지는 듯했다. 누가 너희를 키웠지? 어디서 자랐어? 은채가 망설이며 대답했다. 저희는 각각 다른 가정에서 자랐어요. 저는 부산에서, 지훈 오빠는 대전에서, 태영이는 제주에서요. 우연히 대학에서 만나 친해졌어요. 서로 닮았다는 걸 알고 쌍둥이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죠. 민수는 충격을 받았다. 각각 다른 곳에서. 그럼 너희는 서로를 언제 만난 거지? 지훈이 대답했다. 2년 전. 서울의 한 대학교 동아리에서요. 처음엔 그냥 닮았다고만 생각했는데 생일이 같다는 걸 알고 이상하다고 느꼈어요. 그래서 같이 알아봤죠. 저희가 입양되었다는 것도 그때 알았어요. 민수의 머릿속은 혼란으로 가득 찼다. 새 쌍둥이가 서로 다른 가정에서 자랐고 우연히 다시 만났다. 그건 단순한 우연이 아니었다.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아이들을 갈라놓은 게 분명했다. 너희를 입양한 사람들이 뭔가 이상한 점은 없었니? 민수가 물었다. 태영이 고개를 저었다. 저를 키운 부모님은 좋은 분들이었어요. 하지만 저에 대해 많이 말해주지 않았어요. 입양 서류도 보여주지 않았고요. 은채도 고개를 끄덕였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엄마가 그냥 저를 사랑한다고만 했어요. 지호는 한숨을 쉬며 말했다. 제 양부모는 좀 달랐어요. 그들은 제가 어디서 왔는지 절대 말하지 않았어요. 심지어 화를 낸 적도 있어요. 그의 목소리엔 깊은 상처가 묻어 있었다. 민수는 그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과거의 퍼즐 조각을 맞추려 했다. 2001년 새 쌍둥이가 사라진 날 경찰은 단순 실종 사건으로 처리했다. 하지만 민수와 재혁은 의심스러운 점을 발견했었다. 시장 근처에서 수상한 남자가 아이들을 데려가는 모습을 목격했다는 증언이 있었지만 경찰은 그 단서를 무시했다. 당시 민수와 재혁은 동성 커플이라는 이유로 많은 편견에 시달렸다. 그들의 절박한 호소는 종종 무시당했다. 너희를 찾으려고 내가 얼마나 애썼는지 몰라. 민수가 조용히 말했다. 재혁이 너희 아빠가 죽기 전까지도 너희를 찾고 싶어 했어. 재혁. 은채가 물었다. 그게 또 다른 아빠셨나요? 민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우리는 너희를 함께 키웠어. 재혁은 너희를 정말 사랑했어. 그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새 쌍둥이는 그 말을 듣고 잠시 말을 잃었다. 지훈이 결국 입을 열었다. 만약 아저씨 말이 사실이라면? 왜 저희가 사라진 거죠? 누가 저희를 데려간 건가요? 민수는 깊이 숨을 들이쉬었다. 그걸 알아내야 해. 너희도 진실을 알아야 하고. 그는 약국 서랍에서 낡은 수첩을 꺼냈다.
거기엔 24년간 그가 모은 단서들이 적혀 있었다. 이건 내가 그동안 조사한 거야. 너희가 사라진 날. 시장 근처에서 의심스러운 사람들에 대한 기록이 있어. 은채가 수첩을 받아들며 물었다. 그럼 이제 뭘 해야 하나요? 민수는 단호하게 말했다. 우선 DNA 검사를 해야 해. 그게 첫걸음이야. 그리고 너희가 자란 곳, 너희 양부모에 대해 더 알아봐야 해. 태영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만약 정말 우리가 아저씨 아이들이라면? 그 다음엔요. 민수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그땐 우리가 다시 가족이 되는 거야. 그 순간 약국 밖에서 바람이 세차게 불었다. 단풍잎이 창문을 스치며 떨어졌다. 민수와 새쌍둥이는 서로를 바라보며 앞으로 펼쳐질 긴 여정을 예감했다. 민수와 새쌍둥이는 약국에서 밤늦게까지 이야기를 나눴다. 민수는 그들에게 자신의 삶을, 재혁과의 사랑을, 그리고 새쌍둥이를 잃은 후의 고통을 솔직히 털어놓았다. 지호는 여전히 의심이 많았지만 은채와 태영은 민수의 이야기에 점점 마음이 열렸다. DNA 검사를 하려면 시간이 좀 걸릴 거야. 민수가 말했다. 그동안 너희가 자란 곳에 대해 더 알아보고 싶어. 은채가 먼저 입을 열었다. 저를 키운 부산의 부모님은 좋은 분들이었어요. 하지만 제가 입양된 사실을 숨기셨어요. 제가 16살 때 우연히 서류를 보고 알았죠. 그녀는 잠시 멈추며 한숨을 쉬었다. 그때부터 뭔가 저 자신에 대해 궁금했어요. 태영이 조용히 덧붙였다. 저도 비슷해요. 제주에서 자랐는데 양부모님이 저를 정말 아껴주셨어요. 하지만 그분들은 제 과거에 대해 절대 말하지 않았어요. 제가 물어보면 화제를 바꾸셨어요. 지호는 팔짱을 낀 채 말했다. 저는 대전에서 자랐어요. 양부모님은 엄격했죠. 제가 입양된 걸 알았을 때 그들은 저를 탓했어요. 너 같은 애를 왜 키웠는지 모르겠다고 하셨죠. 그의 목소리는 떨렸고 민수는 그 말에 가슴이 아팠다. 민수는 수첩을 펴며 말했다. 너희가 자란 가정들이 서로 연관이 있을지도 몰라. 2001년 너희가 사라진 날 경찰 수사가 너무 허술했어.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사건을 덮으려 했던 것 같아. 지훈이 눈을 가늘게 뜨며 물었다. 누가요? 왜요? 민수는 망설였다. 그는 오래전 재혁과 함께 의심했던 한 사람을 떠올렸다. 재혁의 오빠. 민철이었다. 민철은 동성 커플인 민수와 재혁을 강하게 반대했었다. 그는 새쌍둥이의 입양을 부자연스럽다며 비난했고 심지어 아이들을 빼앗겠다고 위협한 적도 있었다. 하지만 민철이 실제로 아이들을 납치했을 거라고는 믿고 싶지 않았다. 아직은 확실하지 않아. 민수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하지만 당시 우리를 반대한 사람들이 있었어. 그들 중 누군가가 연관되었을지도 몰라. 은채가 물었다. 그럼
그 사람들을 찾아봐야 하나요? 민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하지만 조심해야 해. 만약 누군가가 너희를 의도적으로 갈라놓았다면? 우리가 진실을 파헤치는 걸 원치 않을 거야. 다음 날, 민수는 새 쌍둥이와 함께 서울로 향했다. DNA 검사를 위해 병원에 들렀고,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 그들은 민수와 재혁이 살던 오래된 아파트를 방문했다. 아파트는 낡고 허름했지만, 민수에게는 추억으로 가득한 곳이었다. 여기서 너희가 자랐어. 민수가 말했다. 그는 벽에 걸린 사진을 가리켰다. 재혁과 민수가 새 쌍둥이를 안고 웃고 있는 사진이었다. 은채는 사진을 보며 눈물을 흘렸다. 이렇게 행복했을 수도 있었는데? 태영이 조용히 물었다. 아빠. 재혁 아빠는 어떤 분이셨어요? 민수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재혁은 세상에서 제일 따뜻한 사람이었어. 너희를 위해 매일 동화책을 읽어줬지. 지훈이 너는 특히 그의 목소리를 좋아했어. 지훈은 그 말을 듣고 잠시 굳었다. 저 어렴풋이 기억나요. 누군가 저를 안고 노래를 불러줬던 것 같아요. 그의 눈빛이 흔들렸다. 그 순간 민수의 전화가 울렸다. 병원에서 온 전화였다. 결과 나왔습니다. 민수 씨. 세 분과 혈연 관계가 확인되었습니다. 민수는 전화를 끊고 새 쌍둥이를 바라보았다. 너희. 정말 내 아이들이야. 그의 목소리는 기쁨과 슬픔으로 떨렸다. 은채와 태영은 서로를 끌어안았고, 지호는 고개를 돌리며 눈물을 숨겼다. 하지만 기쁨도 잠시. 민수는 새로운 의문을 마주했다. 왜 새 쌍둥이는 서로 다른 가정으로 보내졌을까? 그리고 누가 이 모든 일을 꾸몄을까? 민수는 수첩을 다시 펴며 결심했다. 우리가 진실을 찾아야 해. 너희를 이렇게 만든 사람들을 절대 용서하지 않을 거야. DNA 검사 결과는 민수와 새 쌍둥이에게 새로운 시작을 열어주었다. 하지만 기쁨 뒤에는 더 깊은 의문이 따라왔다. 민수는 새 쌍둥이가 서로 다른 가정에서 자란 이유를 알아내기 위해 과거의 단서를 하나씩 추적하기 시작했다. 민수는 오래된 수첩을 펴며 말했다. 2001년. 너희가 사라진 날. 시장 근처에서 수상한 남자를 봤다는 목격자가 있었어. 하지만 경찰은 그를 추적하지 않았지. 그리고 재혁의 오빠. 민철이 그 무렵 자주 이상 행동을 했어. 지훈이 눈썹을 찌푸렸다. 민철이요. 그 사람이 우리를 납치했을까요? 민수는 망설였다. 확실하진 않아. 하지만 그는 우리를 강하게 반대했어. 재혁과 내가 동성 커플이라는 걸 받아들이지 못했지. 은채가 물었다. 그럼 그분이 왜 우리를 갈라놓았을까요? 그냥 우리를 입양 가정에 보낸 것도 아니고 왜 셋을 따로따로? 민수는 고개를 저었다. 그게 가장 큰 의문이야. 누군가는 너희가 다시 만나는 걸 원치 않았던 거야. 민수는 새 쌍둥이와 함께 민철의 행적을 추적하기로 했다.
민철은 현재 서울에서 작은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었다. 민수는 그를 직접 만나기로 결심했지만 새쌍둥이는 각자 다른 감정을 느꼈다. 지호는 분노했고 은채는 두려웠으며 태영은 혼란스러워했다. 민철의 사무실에 도착했을 때 그는 민수를 보자마자 굳은 표정을 지었다. 민수. 오랜만이군. 그의 목소리는 차가웠다. 민수는 단도직입적으로 물었다. 2001년. 너희가 새쌍둥이를 데려갔지. 왜 그랬어? 민철은 눈썹을 치켜 세우며 웃었다. 갑자기 무슨 소리야? 내가 왜 그런 짓을 해? 하지만 민수는 물러서지 않았다. 너. 재혁과 나를 증오했잖아. 아이들을 빼앗겠다고 협박까지 했어. 그날 시장에서 누군가 아이들을 데려갔어. 너 아니야. 민철의 얼굴이 굳었다. 그는 잠시 침묵하더니 말했다. 너희가 아이들을 키울 자격이 없다고 생각했어. 그건 부자연스러웠어. 지훈이 앞으로 나서며 소리쳤다. 그래서 우리를 갈라놓은 거예요. 당신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했던 거냐고. 민철은 지훈을 보며 놀란 표정을 지었다. 너희가 그 아이들인가? 민수는 민철의 반응을 보며 확신했다. 그는 뭔가를 숨기고 있었다. 민철. 진실을 말해. 너 아니면 누가 아이들을 데려간 거야? 민철은 한숨을 쉬며 말했다. 나 혼자 한 게 아니야. 당시. 재혁의 부모님도 동의했어. 그들은 너희가 아이들을 키우는 걸 원치 않았지. 민수는 충격을 받았다. 재혁의 부모님까지 연루되어 있었다니.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왜 아이들을 갈라놓은 거지? 민철은 고개를 숙였다. 너희가 다시는 그들을 찾지 못하게 하려고. 그리고 아이들이 너희 같은 삶을 살지 않길 바랐어. 그 말에 지훈이 주먹을 쥐며 다가갔다. 너희 같은 삶. 그게 뭐가 잘못됐다는 거야? 민수는 지훈을 진정시키며 말했다. 민철. 너희가 한 짓은 용서받을 수 없어. 하지만 지금이라도 진실을 말해. 아이들을 누가 어디로 보냈어? 민철은 결국 입을 열었다. 그는 당시 한 입양기관과 연락해 새쌍둥이를 각각 다른 가정으로 보냈다고 털어놓았다. 그 기관은 민철과 재혁의 부모님이 후원하던 곳이었다. 민수는 분노와 슬픔으로 몸을 떨었다. 너희는 우리 가족을 파괴했어. 민철은 고개를 들지 못했다. 미안하다. 민수. 하지만 그땐 그게 최선이라고 생각했어. 민수는 새쌍둥이를 데리고 사무실을 나왔다. 그들의 마음은 복잡했다. 진실의 일부를 알았지만 아직 풀어야 할 퍼즐이 많았다. 민수는 결심했다. 입양기관을 찾아가 그들의 기록을 확인해야 했다. 민수와 새쌍둥이는 입양기관을 찾기 위해 다시 움직였다. 민철이 언급한 기관은 서울 외곽에 위치한 오래된 건물이었다. 그들은 기관의 문을 두드렸지만
문은 굳게 잠겨 있었다. 간판은 낡았고 건물은 거의 버려진 듯 보였다. 여기가 맞나요? 은채가 불안한 목소리로 물었다. 민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민철이 말한 곳이 여기야. 하지만 뭔가 이상해. 그는 건물 주변을 살펴보며 창문 너머로 어두운 내부를 들여다보았다. 지훈이 문을 두드리며 소리쳤다. 누구 없어요. 하지만 대답은 없었다. 그때 한 노인이 다가왔다. 그는 기관의 전 직원이라고 자신을 소개했다. 여긴 10년 전에 문을 닫았어요. 무슨 일로 오셨죠? 민수는 간절한 목소리로 말했다. 2001년에 이 기관에서 입양된 새 쌍둥이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그들은 제 아이들입니다. 노인은 놀란 표정을 지으며 말했다. 그때 특이한 입양건이 있었죠. 새 쌍둥이를 따로 보낸 경우는 드물었으니까요. 민수는 심장이 뛰었다. 그 입양 기록이 남아 있나요? 누가 그들을 보낸 건가요? 노인은 고개를 저었다. 기록은 대부분 파기됐어요. 하지만 그 입양은 이상했어요. 돈이 많이 오갔죠. 그리고 한 남자가 자주 왔었어요. 성함이 민철 씨였던가. 민수의 눈이 커졌다. 민철이요. 그가 무슨 짓을 했죠? 노인은 조심스럽게 말했다. 그는 새 쌍둥이를 각각 다른 지역으로 보내길 원했어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돈으로 입을 막은 것 같아요. 태영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그럼 우리를 키운 가정들은 다 알고 있었나요? 노인은 한숨을 쉬었다. 그건 모르죠. 하지만 그들이 받은 돈이 적지 않았어요. 아마 일부는 진실을 알고 있었을 거예요. 민수는 분노로 이를 악물었다. 그는 민철과 재혁의 부모님이 단순히 편견 때문에 아이들을 빼앗은 게 아니라는 걸 깨달았다. 돈과 권력이 얽혀 있었다. 그들은 노인의 도움으로 기관의 오래된 창고에서 일부 기록을 찾았다. 거기엔 새 쌍둥이가 보내진 가정의 주소와 이름이 적혀 있었다. 하지만 기록은 불완전했고 누가 이 모든 일을 주도했는지에 대한 결정적인 증거는 없었다. 민수는 새 쌍둥이를 바라보며 말했다. 우리가 이걸 끝까지 파헤쳐야 해. 너희를 이렇게 만든 사람들이 책임지게 해야 해. 지훈이 단호하게 말했다. 그럼 이제 뭘 해야 하나요? 민철을 고소할 건가요? 민수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 민철은 일부일 뿐이야. 이 뒤엔 더 큰 뭔가가 있을지도 몰라. 재혁의 부모님, 그리고 이 기관을 운영한 사람들이 연루되어 있어. 은채가 물었다. 그럼 우리 양부모님도 연루된 걸까요? 민수는 부드럽게 말했다. 그건 우리가 알아봐야 해. 하지만 너희를 사랑했던 사람들이라면 그들도 피해자일 수 있어. 그들은 각자의 양부모를 찾아가기로 했다. 지호는 대전으로, 은채는 부산으로, 태영은 제주로 향했다. 민수는 그들과 동행하며 그들의 이야기를 하나씩 들었다.
지훈의 양부모는 냉담했다. 그들은 입양 과정에 대해 말하기를 거부했고, 지훈이 민수와 함께 나타나자 화를 냈다. 너희가 뭘 알아? 그냥 떠나. 그들의 반응은 의심스러웠다. 은채의 양부모는 달랐다. 그들은 눈물을 흘리며 은채를 끌어안았다. 우린 너를 정말 사랑했어. 하지만 그들이 우리에게 너를 주면서 아무것도 묻지 말라고 했어. 태영의 양부모는 가장 솔직했다. 그들은 태영을 입양한 과정에서 민철이라는 남자를 만났다고 털어놓았다. 그가 우리에게 태영을 맡기며 절대 과거를 묻지 말라고 했어요. 돈도 많이 줬고요. 민수는 점점 진실에 가까워지고 있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새 쌍둥이의 상처도 깊어졌다. 그들은 자신들의 삶이 누군가의 조작으로 만들어졌다는 사실에 분노와 슬픔을 느꼈다. 민수는 그들을 위로하며 말했다. 이제 우리가 함께야. 어떤 진실이 나오든 우리는 가족이야. 민수와 새 쌍둥이는 진실을 파헤치며 점점 더 깊은 어둠 속으로 들어갔다. 그들은 재혁의 부모님을 찾아가기로 했다. 재혁의 부모는 현재 경기도의 고급 요양원에 살고 있었다. 민수는 그들을 마주하는 것이 두려웠지만 진실을 알기 위해서는 피할 수 없는 길이었다. 요양원에 도착했을 때 재혁의 어머니는 민수를 보자마자 눈물을 흘렸다. 민수, 미안해. 그녀의 목소리는 약했지만 진심이 담겨 있었다. 민수는 차갑게 물었다. 왜 그랬어요? 왜 우리 아이들을 빼앗은 거죠? 재혁의 아버지가 대신 대답했다. 우린 너희가 아이들을 키우는 걸 받아들일 수 없었어. 특히 민철이 강하게 반대했지. 그는 너희가 아이들에게 나쁜 영향을 끼칠 거라고 믿었어. 은채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그래서 우리를 갈라놓은 거예요. 우리가 다시 만나는 걸 막으려고. 재혁의 어머니는 고개를 끄덕였다. 민철이 계획한 거야. 그는 입양기관과 연락해 너희를 다른 가정으로 보냈어. 우린 그냥 동의했을 뿐이야. 민수는 분노로 이를 악물었다. 너희는 우리 가족을 파괴했어. 재혁은 너희 때문에 죽었어. 재혁의 아버지는 고개를 숙였다. 우린 잘못했어. 하지만 그땐 그게 최선이라고 생각했어. 태영이 조용히 물었다. 그럼 민철 씨는 어디 있죠? 그가 모든 걸 계획했다면 그를 찾아야 해요. 재혁의 어머니는 한숨을 쉬며 말했다. 민철은 몇 년 전 해외로 떠났어. 지금은 연락이 끊겼어. 민수는 그 말을 믿을 수 없었다. 민철이 도망쳤다는 걸까? 그는 새 쌍둥이와 함께 민철의 행방을 추적하기 시작했다. 그들은 민철이 마지막으로 알려진 곳, 일본으로 향했다. 일본에서 그들은 민철이 작은 식당을 운영하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다. 민수는 새 쌍둥이와 함께 그 식당으로 찾아갔다. 민철은 그들을 보자마자 도망치려 했지만 지훈이 그를 붙잡았다. 도망치지 마. 지훈이 소리쳤다. 우리한테 진실을 말해. 민철은 결국 무너졌다.
그는 모든 것을 털어놓았다. 2001년. 그는 재혁과 민수의 삶을 파괴하기 위해 새 쌍둥이를 납치했다. 그는 입양기관과 결탁해 아이들을 각각 다른 가정으로 보냈고, 그 과정에서 돈을 받았다. 왜? 민수가 물었다. 왜 우리를 그렇게 증오한 거야? 민철은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난 재혁이 너와 함께 있는 게 싫었어. 너희가 행복한 게 나를 비참하게 만들었어. 민수의 눈에서도 눈물이 흘렀다. 너 때문에. 우리 가족은 24년을 잃었어. 민철은 고개를 숙였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민수는 그를 용서할 수 없었지만 새 쌍둥이는 다른 생각을 했다. 은채가 말했다. 우린 이제 진실을 알았어요. 이제 앞으로 나아가야 해요. 태영이 덧붙였다. 우리가 다시 만났잖아요. 그걸로 충분해요. 지호는 여전히 화가 나 있었지만 결국 한숨을 쉬며 말했다. 이제 끝낼 때야. 더 이상 증오로 살고 싶지 않아. 민수는 새 쌍둥이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다. 그들은 상처받았지만 여전히 서로를 사랑했다. 그리고 그 사랑이 그들을 다시 하나로 묶어주었다. 민수와 새 쌍둥이는 일본에서 한국으로 돌아왔다. 민철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법적 책임을 지기로 했다. 하지만 민수와 새 쌍둥이에게 진정한 치유는 법적 처벌이 아니라 서로를 다시 찾은 기쁨에서 왔다. 강원도의 약국으로 돌아온 민수는 새 쌍둥이와 함께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 그들은 매일 저녁 약국에서 모여 이야기를 나눴다. 지호는 자신의 분노를 내려놓고 민수와 더 가까워졌다. 은채는 민수의 따뜻함에 점점 마음을 열었고, 태영은 자신의 내성적인 성격을 극복하며 가족과의 시간을 소중히 여겼다. 민수는 새 쌍둥이에게 재혁의 이야기를 더 많이 들려주었다. 재혁은 너희가 다시 돌아올 거라고 믿었어. 그가 살아있다면 너희를 보고 정말 행복했을 거야. 은채가 물었다. 아빠, 우리 이제 어떻게 살아갈까요? 민수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함께 살아가는 거야. 상처는 남아있겠지만 우리가 서로를 사랑한다면 그걸로 충분해. 그들은 매년 가을 단풍이 물드는 강원도 약국에서 재혁을 추모하는 작은 의식을 열었다. 민수는 재혁의 사진 옆에 새 쌍둥이의 어린 시절 사진과 새로운 가족 사진을 놓았다. 어느 날 지훈이 말했다. 아빠, 우리도 누군가를 입양할까 생각하고 있어요. 아빠와 재혁 아빠처럼. 민수는 놀라며 물었다. 정말이니? 태영이 웃으며 말했다. 그래야 우리 가족의 사랑이 이어지죠. 민수는 눈물을 흘리며 새 쌍둥이를 끌어안았다. 재혁이 이걸 보면 정말 기뻐할 거야. 2025년의 가을은 그들에게 새로운 시작이었다. 새 쌍둥이는 각자의 삶을 살아가면서도 민수와 자주 만났다. 그들은 서로의 상처를 보듬으며 사랑과 용서로 새로운 가족을 만들어갔다. 민수는 약국 창밖으로 단풍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재혁, 우리 아이들을 찾았어. 이제 우리 모두 행복할 거야.
그들의 이야기는 끝났지만 사랑은 영원히 이어졌다. 상처와 아픔을 딛고 그들은 진정한 가족의 의미를 찾아냈다.